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다음 주에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전 이게 걱정이에요.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 얼마 전에 스가 총리가 원전 오염수를 들고 마셔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 장면 기억하시죠? 참 마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많이 마시고 좀,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일본은 오염수를 2번 정화하면 괜찮다는데, 아니, 지금 오염수를 2번 정화한다고 해서 나아지진 않아요. 일본 국민들도 절반은 오염수 방류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 바다로 가면 그 주변국 우리나라도 피해가 올 텐데 걱정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연석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걱정입니다. 일본에서 이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까 봐. 네. 방침을 곧 정한다고 하지요? 네, 지금 다음 주 27일 날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내에서 좀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지금 특히 이제 어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방사능 오염수가 나오게 되면 일단 즉각적으로 이제 어민들이 수산물 피해를 입기 때문에 네. 그 반대가 크고요. 그리고 오늘자로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전체 국민들 중에 51%가 방류하면 안 된다라는 예. 결론을 냈고요. 이게 국내 언론에 그렇게만 났는데 실제 질문지 문항을 보게 되면은 국가가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서 방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더라도 반대한다는 거가 더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일본 언론은 이거 보도 많이 하지 않아요, 이 사건. 예, 그렇습니다. 별로 크게 보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안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시민단체들은 다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지금 대표적인 이제 몇몇 단체들은 지금 인터넷상에 좀 검색해 보시면은 한국에서도 같이 공동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예. 그런 이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촛불 집회라도 하면 좋겠는데 안 하네요,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두 번 이렇게 걸르면, 그래서 네. 방사능 농도를 낮춘 뒤에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괜찮다고 일본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지금 후쿠시마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 안에는 다양한 핵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많은 것들은 이제 걸러낸다고 하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게 삼중수소라는 물질입니다. 예. 이 삼중수소는 지금 걸러내지 않는다는 게 일본 정부의 지금 기본적인 계획이고요. 지금 흘려 보낸다는 그 물에는 그냥 삼중수소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오염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방사선 핵종 중에서 어떤 종류는 걸러내지만 이제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거르지 않고 그냥 방류한다. 그래서 더욱 이제 많은 논란들이 되는 겁니다. 걸러내려고, 정화하려고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왜 일본 정부는 자꾸 버리려고만 할까요? 저는 가장 큰 건 비용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네. 왜 삼중수소를 걸러내는 장치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기술적으로도 아직 조금 완성이 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안 하고 이제 세슘이라든가 다른 스트론튬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걸러내는 것이고, 그것도 100%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일본 정부가 정한 그 기준치 이하 정도로만 낮추는 정도인 거고, 그나마 삼중수소는 아예 걸러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일본은 좀 반성도 안 하고요. 좀 숨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제대로 이 수치도 좀 저는 믿기 어려운데요. 네. 삼중수소는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에요? 이게 사실 국내에서도 경주 월성에 있는 이제 월성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네. 이 삼중수소 때문에 지금도 이제 소송도 걸고 여러 가지 이제 암에 걸려서 계속 싸우고 계신 중입니다. 그 동네 주변에 암 환자가 많다는 게 그렇죠. 이 삼중수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소변에서도 실제로 삼중수소가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모든 방사선 물질은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가장 기본적으로 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바다에 막 버리면 일본 바다 어떻게 하려고 그걸 이런 무책임한 일을 일본 정부는 계속 추진합니까? 일본 정부의 논리를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핵실험을 한 것이 미국, 소련 다 합쳐서 대략 한 2,000번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한국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버리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나가는 그 삼중수소 양하고 요번에 일본에서 버리려는 양을 비교해 보면은 대략 한 10배 정도 일본이 더 많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너희도 어차피 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이거를 버리는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좀 우리가 펼치는 지금 겁니다. 버리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성을 비롯해서 각각의 핵발전소 안에서 사실은 이 액체 핵폐기물을 지금도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 논리를 전 잘못 세웠다고 보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일본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제 앞으로 공동 보조가 필요한 거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 일본이 오염수를 흘려 보내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걱정이에요. 예, 한국에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바다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 200일 정도면은 제주도 앞바다에 올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200일이나 걸려 더 일찍 올 것 같은데요. 물고기는 더 빨리 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연안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여러 그 물고기들은 더 네. 빨리 올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 사실은 특히 이쪽에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과거보다도 더 이제 방사능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 중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해변이 가깝고요. 네. 그다음에 저쪽으로 조금 떠내려가면 하와이도 있고 그런데 네. 국제사회에서 움직임이 없습니까?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IAEA 총회나 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국제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사실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돈을 그러다 많이 내고 보니까 그렇겠죠. 적극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얘기가 좀 반영되지 못했고 그리고 소위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나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좀 두둔해 주려는 또 경향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네들도 약간 구린 게 있으니까. 예, 그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막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지만은 네.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이슈화되는 거에도 저는 좀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전에 그린피스 관계자가 네. 일본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법이 없다면서 좀 네. 시위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좀 생각하는데 네네. 어찌 방법을 낼 수 없을까요? 아니 이게 이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왜 이거를 방류하려고 하는 거냐? 그렇죠. 예, 정화해서 이제 내보낸다는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정화하지 않고 탱크를 그냥 더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놔두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기술을 좀 계속 투자를 해서 기술을 만들어서 네. 완벽하게 이 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 때까지는 쌓아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고 삼중수소는 반감기라 그래서 물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12년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필요하네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물탱크에 잘 보관해 두게 되면은 방사선량도 줄어들고 또 일부는 그를 가지고 이제 다시 고체로 만드는 기술들이 있으니까 예. 방법은 이미 나와 있고 일본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돈이 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가장 싼 그 방식으로 그냥 강요하겠다. 버려요. 그렇다고? 이거 걱정입니다. 3425님이 남편이 통영에서 굴을 따고 있는데요. 네. 원전 오염수가 흘러나오면 우리 부부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그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먹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이 생각 계속 하게 네네. 하게 되는데 걱정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국내에서도 이 해산물이 안 팔려가지고 안 먹었어요. 예, 굉장히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저 일본 출장 갔는데요. 네. 해산물 절대 안 먹었습니다. 물도 안 먹고요. 일본 건 하나도 안 먹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피해가 국내 어민들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영님이 이물은 우리만 먹는 것도 아니고 해류는 전 세계에서 순환하는데 모든 나라가 관여해야 될 일인데 너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일본 거기 어떻게 네. 목소리를 좀 모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자, 우리나라 원전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감사원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최종 보고서가 나오네 안 나오네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일 2시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이 사건이 가진 의미 네. 짚어주십시오. 이게 이미 지금 정치 쟁점화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내일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문제가 있다고 나오든 없다고 나오든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정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월성 1호기는 예. 이렇게 오래됐고 늙고 낡고 아파가지고 이제 빨리 폐쇄를 했잖아요. 사건 그렇죠. 그런 겁니다. 사고 날까봐.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그 거예요? 폐쇄를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한 개가 2017년도 2월 달에 법원이 판결을 하나 내렸습니다. 월성 1호기가 낡은 것을 수명 연장하는 과정에서 최신 안전 기술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네.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이미 박근혜 정부 말기에 내렸거든요.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원전에서 벗어나서 다른 에너지로 가자 이런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하고 있고 예. 먼저 핵발전소를 만들었던 여러 선진국들이 그 전차를 밟아서 다 가고 있는데 후쿠시마도 사고 나잖아요. 사고 나가지고 이게 오염수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따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라는 이 얘기를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근데 감사원에서 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예. 이미 문제 제기를 해서 20대 국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던 겁니다. 예. 예, 그런 거고요. 사실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를 먼저 했던 거죠. 예. 그럼 그게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네. 지금은 정쟁만 남아 있는. 그렇죠. 국민의힘하고 특정 언론, 특별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 언론만 보수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이 예. 문제를 지금 제가 제기하고 있는 했더니 거죠.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원이 계속 이 문제 너네들이 이게 조기 폐쇄한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감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우 저는 특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그중에서도 경제성과 관련한 일부 절차적인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예. 안전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국민적으로 생각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판단을 내린 것인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 따져보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내일 사실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정치 논쟁이 되겠지만 핵심은 노후한 핵발전소는 위험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폐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에는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지 간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원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탈원전에서 다른 에너지로 가자. 그리고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또 깨끗하고 그리고 진보된 기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OECD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전체 전력 중에 이미 35%가 넘어섰습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막 채 10%도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지금 상태로 오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미 이런 여러 가지 그 에너지와 관련한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논쟁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다. 예. 그렇게 봅니다. 지난 태풍 때 원전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고요. 네. 그 전에는 또 노후된 원전 자주 중단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뉴스 볼 때마다 무서웠거든요. 네네. 잦아지는 자연재해. 이 원전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말씀드렸던 노후 핵발전소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의 안전 기준하고 지금의 안전 기준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서 점점 더 강력한 태풍이 더 자주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번 태풍에 사실은 핵발전소 여러 개가 멈추게 된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런 종류의 태풍들이 앞으로 계속 오게 되면은 안전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전력 수급 측면에서도 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라임 사건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자, 원전이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4분의 1 정도 차지하나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원에서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대안을 내놓기가 어렵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지금 영국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네.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4분의 1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네. 근데 지금 단 한 기의 석탄 화력발전소도 안 돌리는 계획을 추진해서 내후 9년이면 완전히 다 멈출 겁니다. 탄소 줄여야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보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럼 그만큼 뭘로 채우고 있는 거냐. 네. 재생에너지로 채우고 있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또 정치권에서 난리가 나죠. 태양광에 중금속이 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소위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사실 에너지 전환을 해 나가는 우리의 흐름을 지금 사실 국회에서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 좀 세계적인 시야를 좀 놓고 봤으면 좋겠다. 정치권에서 가장 늦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늦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죠. 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은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요만한 문제 있으면 그거 가지고 크게 확대해가지고 예. 계속 막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네. 그린 뉴딜 정책은 잘 가고 있습니까? 요건 좀 저는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린 뉴딜의 핵심은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얼마를 줄일 건지 이 목표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한 마치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저는 더 적극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이 돼서 지금 있는 뭐 핵발전소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이제 에너지 전환으로 나가기 위한 것을 더 속도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냐. 네. 이렇게 봅니다. 가시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네. 감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싸우고 있었다고 보고요. 내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님도 너무 지역적인 문제에 그냥 매몰되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어쨌든 국민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